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오늘은 케냐 대통령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윌리엄 사무엘 루토 대통령은 1966년생이고 1992년 정계에 입문하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 2010년 농업부장과 고등교육부장을 맡았고 2013년부터 2022년 부통령을 맡았습니다. 2022년 8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2022년 9월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제3회 1:1로 국제협력 포럼 참석차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방문했고 본 인터뷰는 방중 직전인 10월 13일 진행한 것입니다. 진행 언어는 영어이고 원본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참고로 본 인터뷰에서 본바사 나이로비 철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본바사 나이로비 철도 또는 본바사 나이로비 SGR은 케냐 최대 항구 도시이자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본바사에서 수도 나이로비까지 운행하는 철도이고 길이 480km, 시속 120km입니다.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 몬바사 나이로비 SGR이 왜 중요하냐면 이 철도는 1963년 케냐 독립 이래 최대 규모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이자 케냐 정부의 2030 국가 발전 비전에 있어서 플래그십급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는 2012년 7월 케냐 정부와 중국의 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이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12월에 착공해서 2017년 5월에 개통됐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노래는 2018년 철도 개통 1주년을 맞이해 케냐 가수가 만든 건데요. 노래 제목이 몬바사 나이로비 SGR의 노래이고 부제목은 철도가 내 고향에 건설됐다. 후렴부에 SGR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표준 궤도 열차라는 뜻이죠. 네, 10월 13일 케냐 대통령 인터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이슈에 주목하고 세계 정세를 통찰하다. 안녕하세요. 리더스 토크에 오신 걸 감사합니다. 왕관입니다. 여기는 케냐 수도 나이로비. 제 뒤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냐는 동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양국 간 무역은 양국 국민들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가 왜 중국 아프리카 일대일로 협력의 모범 프로젝트로 간주되고 있는지, 중국의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첫 공자학원은 2005년 바로 여기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설립되었습니다. 양국의 언어와 문화 교류가 양국의 민심을 어떻게 가깝게 만드는지 대화 속에서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루토 대통령님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 케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 제3차 1:1로 국제협력 포럼에 참석하시게 됐는데 1:1로 공동건설 제2와 이번 포럼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로 공동건설 제2는 지금 이미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와 연관돼 있고 전 세계 인구의 아마 약 7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 둘째는 우리는 어떻게 지금 달성한 성과에 기반해 더 나은, 더 포용적인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논의한다는 점. 그리고 물론 민간 기업들과도 교류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아주 많은 민간기업 대표들이 모일 것이고 그들은 케냐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대륙의 미래는 유망하기 때문입니다. 인구면에서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입니다. 물론입니다. 루토 대통령님, 구상 측면과 실천 측면에서
일대일로 공동건설 제2의 가치와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내 일대일로는 일종의 개념에서 지금은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구체화 프로젝트와 액션 플랜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일대일로 제2는 선견 지명이 있다고 봅니다. 몇 세기 전의 실크로드 경험에 기반해 오늘날의 인프라, 도로, 철도, 디지털 등 인프라를 구축해서 21세기의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 그래서 일대일로 공동건설 제2는 하나의 구상에서 하나하나의 구체화 프로젝트와 실속 있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케냐의 몬바사 나이로비 SGR. 애당초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를 건설하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오늘날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는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면서 케냐에 실속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렇게 일대일로는 아이디어 비전에서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몬바사 나이로비 SGR 프로젝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승차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그럼요. 당연히 탄 적이 있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타봤는데 지금 문제는 약 일주일 전에 예매해야 표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당일 티켓을 구매하려 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승차율이 꽤 높다는 거네요. 네, 그게 실제 경험이고 게다가 이 열차는 몬바사와 나이로비 간에서 운행할 뿐만 아니라 나이바시아까지 갑니다. 지금은 또 케냐의 주변국들과 상의하고 있는데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공화국 등과 논의 중인데 그들도 유사한 철도를 건설해서 아프리카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케냐의 경험을 어떻게 참고하고 어떻게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밝은 기적 소리와 함께 몬바사에서 출발한 열차가 정시에 나이로비역에 도착했다. 관제센터 안 직원들이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열차의 운행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열차는 안전 운행한 지 벌써 2,300일이 넘었다. 이 센터의 주요 업무는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CTC 시스템, 지금 가장 진보된 열차 제어 명령 운행 시스템입니다. CTC 시스템은 중국에서 왔다.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는 중국 기업이 건설했으며 2017년 완공 및 개통됐다. 이 철도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동아프리카 최대 항구인 몬바사를 연결했으며 총 길이는 약 480km이고 총 33개 역이 있다. 일대일로 제2의 중요 성과 중 하나로서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는 케냐에서 7.4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800여 명의 고수준의 철도 전문 기술자와 관리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현지 사회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민중들의 생활에 많은 편의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가장 현대적인 철도 중 하나로 불리우며 승차율이 매우 높아서 1년 내내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표 한 장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철도 운영 책임자에 의하면 케냐의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첫날에 발매하면 다음날에 바로 매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많이 즐거웠고요. 최고의 직원이었습니다. 안전하고 직원들이 친절했고 그리고 속도도 빨랐어요.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 철도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노래가 흘러나오죠. 후렴 부분에 SGR이라고 계속 나와요.
루토 대통령님이 양국 관계라 하면 케냐는 아프리카 최초의 공자 학원을 개설했고 중국은 케냐 독립 이틀 후 바로 케냐와 외교 관계를 맺어서 중국은 세계에서 케냐와 수교한 네 번째 나라였습니다. 2022년 양국의 무역액은 10년 전의 3배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양국 관계의 어떤 특징을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오늘날 양국 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공자 학원을 언급하셨고 케냐 독립 이틀 후 중국과 케냐의 수교, 지난 10년간 양국 무역액이 3배로 증가한 것, 그리고 케냐 지도자와 국민들과 중국 간의 유대 관계를 언급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양국의 단단한 유대와 깊은 우정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우정은 정부 간의 일반적인 외교 관계를 넘어서 양국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정부 차원에 제한된 게 아니라 기업, 상업, 투자 및 인문 교류 등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와 인문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케냐와 중국이 줄곧 친구였고 이런 우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는 중국을 방문해 선배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구축한 우호 관계를 공고화하고 강화하러 갈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나는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대통령님, 양자 무역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양국 무역액이 200% 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역액이 10년 전의 3배입니다. 2012년에 28.4억 달러에서 2022년에 85.2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는 양국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줬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는 양국의 굳건한 관계를 말해줍니다. 나는 만약 아프리카 국가 중 중국과의 우정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높이에 있냐고 하면 거기엔 반드시 케냐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케냐인은 직업정신을 갖췄고 케냐 기업들이 큰 잠재력이 있고 케냐 정부의 중국과의 협력 의지가 강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자세히 살펴보면 케냐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자본 흐름이 다 무역, 상업 및 서비스에 기반했지만 지금은 서서히 투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케냐를 적합한 투자처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양국 관계를 바라보면 때로는 현실과 허위 간의 대조가 존재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마련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케냐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3월까지 케냐의 대외 부채는 60억 달러 좀 이상이고 그중 중국으로부터 얻은 대출은 케냐 공공부채의 약 1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의 보도를 보면 부채라는 주제가 마치 우리 양국 관계의 전부인 것처럼 묘사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허위도 있고 루머도 있고 관점도 있고 그리고 현실도 있습니다. 현실은 바로 중국은 케냐의 최대 채권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케냐는 광범위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세계은행, IMF, EU, 미국, 그리고 기타 많은 국가와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케냐와 중국과의 관계는 기타 양자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상호 윈윈의 기반에 구축된 것입니다. 케냐는
케냐 국민들과 파트너 국가들을 위해 균형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능력이 있습니다. 케냐는 타인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고 동시에 타인이 케냐의 이익을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케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자신을 위해 친구와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와 마찬가지로 케냐는 중국과도 단단하고 착실하고 상생 협력의 양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상호 이해와 민심 소통 증진에 있어서 인문 교류의 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매우 견고한 유대입니다. 문화는 일종의 소속감을 조성했고 정부와 경제무역 교류 이외의 다리를 구축했습니다. 케냐 공자학원은 케냐와 중국 간 인문 교류의 성과입니다. 양국의 교류는 무역, 상업상의 연결 몇 % 숫자뿐만 아니라 정신, 문화, 사명,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의 교류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문 교류 덕분에 케냐는 중국 등 국가들과 아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중국은 수년 내 사상계에서 세계의 공공재를 줄곧 제공해왔고 세계 각국을 존중해야 하고 각국은 자국 국정에 적합한 발전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중국식 현대화의 길과 중국이 제의한 글로벌 발전 제의, 글로벌 안전 제의 및 글로벌 문명 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마다 다 국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발전의 길을 선택하고 각자 다른 발전의 길을 선택해 어디로 갈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명을 함께합니다. 케냐는 타국의 문화, 전통 및 선택을 존중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국가로서 한 민족으로서 케냐는 자신의 선택을 지켜야 합니다. 케냐는 중국과 중국의 발전 방식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일부 제의, 1대1로 제의든 글로벌 발전 제의든 글로벌 안전 제의든 이런 제의들은 모두 각각 다른 면에서 글로벌 진보에 기여했습니다. 케냐는 중국이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케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케냐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통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국 국민들과 공통의 원칙이 있고 타국이 자신의 길과 목표를 선택하는 걸 존중합니다. 중국은 비범한 발전을 거뒀고 케냐는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신이 내린 선택 덕분에 오늘의 중국을 만든 것입니다. 케냐는 세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귀국에 온 후 케냐가 수년 전부터 벌써 플라스틱 금지법을 반포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기후변화 대응의 긴박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케냐는 확실히 심사숙고를 거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국가로서 케냐와 세계를 위해 더욱 지속가능한 미래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케냐의 입장은 줄곧 이랬습니다. 케냐는 UN 기후변화협약의 제1차 당사국 총회 멤버였고 그 회의가 후속적인 당사국 총회로 이어졌습니다. 케냐는 환경과 생태 분야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UN 환경계획본부와 UN 하비타트 본부가 다 케냐에 설립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케냐는 UN 기구의 본부가 있는 유일한 남방 국가이며 이는
케냐가 한 국가와 한 민족으로서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여줬고, 이는 케냐가 플라스틱 금지령을 내린 초심이기도 합니다. 케냐는 기후 변화에 대한 개입 조치를 매우 지지하기 때문에 제1회 아프리카 기후 포럼을 주최했고, 이는 케냐의 약속과 신념을 보여줬고, 케냐가 자연을 위해, 인류를 위해 기여해서 더 나은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케냐와 중국의 협력 전망이라면 케냐는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투자를 높이 평가하며 시범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를 둘러싼 인프라, 태양광 패널이든 다른 시설이든 다 중국이 개발한 것입니다. 중국은 다방면에서 세계에 기여했습니다. 개입 조치 시행, 관련 인프라, 장비, 기술의 제공, 기후 변화 행동과 솔루션 등등이 포함되어 있고, 녹색 에너지 발전 등등을 포함해서 양국은 상호 보완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선두 지위에 있고, 케냐는 기후 행동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나라입니다.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면에서의 서로 간의 거대한 협력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으며, 특히 케냐 대륙에서의 협력에 있어서 태양광, 지열, 풍력, 수력 등등 모두 케냐가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케냐, 다채로운 동아프리카 국가, 동쪽으로는 소말리아, 남쪽으로는 탄자니아, 서쪽으로는 우간다, 북쪽으로는 에티오피아와 남수단과 접해 있고, 남동쪽으로는 인도양과 인접해 있다. 적도가 동서를 가로지르고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다. 케냐는 인류 발상지 중 하나로 여기서 약 250만 년 전의 인류 두개골이 출토된 적 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기후 조건은 이 나라로 하여금 웅장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찬란한 인류 역사를 동시에 갖추게 했다. 매년 7월부터 9월 동아프리카 초원의 동물 대이동은 대자연의 감동과 생명의 기적에 탄복해야 한다. 대통령님, 마지막 질문은 개인에 관한 것인데요. 대통령님께서 종종 어린 시절 가난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당시 수년간 맨발로 걸었던 세월을 회상하셨습니다. 15살 때 처음으로 발에 맞는 신발을 갖게 되신 거죠. 14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당시 돈을 벌기 위해 길거리에서 땅콩과 닭고기를 파셨고, 나중에 식물 생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국회의원, 부통령,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과거 세월을 어떻게 회상하십니까? 어린 시절의 고생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세월들은 어떻게 지금의 대통령님을 만들었습니까?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당신의 출신은 당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 작은 것에서 배우라. 나의 성장 과정은 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경험들은 나에게 어린 시절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중학교에 올라가서야 처음으로 신발을 갖게 됐고, 반 친구들 중 일부는 나보다 가정 형편이 훨씬 좋았지만 나는 반에서 그들과 똑같이 잘했고 때로는 그들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 후 선거에 출마하기 시작했고 하늘의 보살핌을 받아서 첫 선거에서 바로 순조롭게 당선됐습니다. 그 당시 나의 경쟁 상대들은 모두 명망과 지위,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나로 하여금 그들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더 잘 알게 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 둘째는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여기에 있지만 내일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출신의 아이든 공부를 통해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는 나의 경험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아이들의 롤모델이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나도 반드시 해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많은 젊은이들, 많은 청년 리더들을 멘토링했습니다. 나는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말로 가슴 벅찬 스토리입니다. 윌리엄 루토 대통령 각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친구 감사합니다. 중앙방송 TV에서 나를 인터뷰하러 케냐로 와줘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도래는 케냐 국민들과 아프리카 국민들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양자 관계를 강화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윌리엄 루토. 인터뷰 내내 루토 대통령은 1대1로 제의가 아프리카 현지 실제 수요를 충분히 고려했고 케냐를 포함한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더스 토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관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13일 케냐 대통령의 인터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찐중투였습니다.